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지킴이 김대희. 신하영입니다.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그리고 건강한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꿈꾸는 행군기. 네, 오늘도 대한민국 용사들을 대표하는 참군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스튜디오에 태극기가 많네요. 자, 여러분, 이틀 뒤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일요일이죠. 땡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무슨 혹시 날인데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독도의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었어요? 네,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날을 모르겠다니 정말 창피하네요. 네, 독도의 날은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됐는데요. 네. 대내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무튼 뭐 이 10월 25일 이번 주 일요일에는 우리 모두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면서 외치면서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내야겠네요. 네, 그날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들기에 앞장서는 행군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순서는요, 지금 가장 뜨거운 군대 소식을 알려주는 우리 부대 뉴스. 군스타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가 있죠? 자, 제가 먼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김대희 씨가 길을 걷다가 네.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어요. 두툼한가요? 그래요? 두툼합니다. 꽤 두툼해요? 두툼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CCTV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내 안에 악마와 천사가 둘 다 막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어떻게요?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은 그 지갑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겠니? 아니야. 그 사람은 오늘 지갑을 잃어버린 운명이었다고. 그대로 네 거야, 대야. 먹으라고. 이러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갈등을 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으로 제 새 딸이 또 보고 있어서 아니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래요. 자, 맞습니다. 누구나 이제 좀 도덕적으로는 괜찮아요. 돌려줘야죠. 네, 맞는 선택하신 겁니다. 경찰에 갖다 줘야죠. 네, 괜찮아요. 김대희 씨 괜찮아요. 자,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도덕적으로는 이걸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한 3초 정도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다 동감하시는 분인데요. 결국엔 돌려주겠지만 돌려줘야죠.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애시당초에 고민조차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누가? 네, 육군 모부대 병사들이 외박을 나왔다가 네. 현금 지급기 옆에서 수십만 원이 놓인 지갑을 발견을 했어요. 설마 우리 용사들이 우리 용사들이 자, 손을 대서 곧장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분실문신고를 했대요. 그쵸. 네.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민조차 정말 하지 않고. 자, 바른 선행을 베푼 장병들은 신병기 1병을 포함한 총 5명인데요. 네. 해당 부대인 육군 3기가 몇 안에서는 이들의 선행을 높이 사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표창장뿐만 아니라 뭐 진짜 휴가도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사나이들입니다. 정말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멋진 용사님들. 네, 너무나도 훈훈한 미담으로 이제 네. 문을 열어봤습니다. 군스타그램 첫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중위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더 이상 식당은 밥만 먹는 곳이 아닙니다. 장병들이 소통하는 창고이자 장병들이 원하는 자유형 식당까지 즐거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육군 36사단 해피 36 맛집을 소개합니다. 단순한 식사 장소를 넘어서 진정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난 카페형 병영식당 해피 36 맛집을 소개합니다. 장병들의 취향을 적극 배려한 자율형 식사 시간 덕분에 이곳 장병들은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개방형 냉장고.
무료로 제공되는 신선한 우유와 음료수를 마시며 즐거운 휴식 시간을 이어갑니다. 36사단 보급 수송 근무대의 또 다른 명소, 바로 동절기 기간 운영되는 보수 스파입니다. 갈아입을 속옷만 있으면 스파 준비 끝! 따뜻한 탕 안에서 피로를 풀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핫플레이스가 장병들의 휴식을 책임질지 기대됩니다. 이야. 오, 굉장한데요? 뭐 사회에서 접하는 시설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진짜 힘든데 스파가. 그렇죠. 앉는 자리부터 밥 먹는 시간까지 병사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참 신선합니다. 보통 식사 시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뤄지나요? 보통은 이제 식수인원 확인과 그다음에 결식 방지를 위해서 분대 단위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일에 업무를 한다거나 이러면 자율적으로 와서 먹겠지만 일단은 그 식수인원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분대 단위로 이동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소개한 그러면 해피 상용 맛집은 정말 특별한 병영 문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네.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더 추가했으면 하는 어떤 식사 문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테이블이 그냥 하얀색 그 긴 식탁이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이었는데 이런 테이블들이 요즘 바뀌는 추세예요. 동그란 이제 원형 탁자로 이제 바뀌는 추세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도 많이 쇄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 신교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병들이 식사를 할 때 클래식 음악이 이제 배경음악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먹는 것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네. 좋기도 하고 그런 이제 효과도 있고요. 식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갔는지를 장병들이 좀 깨우쳤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음식이 그 식재료가 들어오면 그거를 검사하고 그걸 운반하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힘이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그걸 잊고 그냥 밥 맛없어 오늘 꼭 이 시간에 가야 돼 이런 타박만 하지 말고 네. 그런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좋죠. 아니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그 본 스파. 오 이게 정말 최고의 정말 선진 병영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느낌이 뭐라 그럴까? 그냥 맨날 동전 넣고 공중전화 전화 걸다가 어느 날 휴대폰,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 딱 나왔을 때 그런 신선한 문화 충격? 네. 어떠세요? 10년째 지금 군생활하고 계시는 서수 준사님. 요즘의 병영 중에서 지금 리모델링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샤워 시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리모델링이 되는데 예전에 보시면 녹슬고 네. 녹물 나오고 뭐 이렇게 청결하지 못하고 라디에이터 있고 막 이런 곳에서 네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럼요. 엄청나게 청결하고 뭐 어디 가서도 이런 샤워 시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네네. 굉장히 좋은 그런 곳으로 많이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장병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 시대에 군대 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한번 더요? 그런데 네. 스파 외에도 요즘 또 군대 핫플레이스 하면 영화관급 시설을 갖춘 상영관이 있대요. 영화 상영관이요? 네. 아마 19년 전이었지. 그때가 1999년 어느 날이었을까? 94년이구나. 내가 인생 까마득해서만. 그때는 그 20인치 그 TV에 전 그 부대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전쟁 영화를 보곤 했었어. 자, 2015년으로 돌아오셔야죠. 자, 우리 참군인 여러분들은 부대에서 네. 핫플레이스가 있나요? 이지수 주인님? 보통 핫플레이스라고 하면은 장병들이 가장 많이 찾는 PX, PX. 그리고 네.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 그 계룡대에는 무궁화 회관 2층에 보면은 빵집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굉장히 핫플레이스여서 오.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빵집. 군인하면 체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용사들의 열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체력 단련실을 꼽고 싶네요. 제로 단련실. 네. 네. 정광용 소혜님? 네. 저희 대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핫플레이스가 정훈과입니다. 가 있어서 정훈 장교가 대대의 얼굴이라고 해서 제가 전입할 때 소감을 잘생긴 대대를 만들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러 오는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쉼터이자 힐링 캠프를 만들어서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핫플레이스는 정훈과다. 예. 내가 있는 정원. 본인이 제가 있는 정훈과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저기 8개월 만에 연애를 접으신 분이 연애 연애 상담을 그렇게 저희 용사들이 저희 그
저의 유행어처럼 네. 로맨스를 부탁해로 이제 줄이 연병장 한 5바퀴는 서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섞어서. 네.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이렇게 좋은 핫플레이스 중에서 굳이 한 곳에만 갈 수 있다면은 어디에 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이제 바로 라면방인데요. 라면방이 처음 듣는데? 네. 장병들이 이제 뭐 PX에서 먹을 것을 샀을 때 뭐 세월간에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취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네. 근데 생활관은 아무래도 단체가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냄새가. 어떤 장병들은 뭐 잠을 자기도 하고 네. 뭐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냄새가 퍼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민원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전에 있었던 부대의 행정보호관님께서 네. 그러면 카페테리아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셔서 직접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망치를 치시고 하셔서 예쁘고 아기자기한 라면방이 탄생을 네. 했어요. 장병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내가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냉동식품, 냉동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다른 이제 용사들한테, 다른 전우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눈치를 보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좋네요. PX 다음으로 용사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요? 바로 사이버 지식정보방. 싸지방. 저희가 말하는 싸지방이거든요. 싸지방. 용사들한테 나오는 나라사랑 카드를 이용해서 거기서 정말 싸게. 요즘 장병들, 용사들은 정말 공부하는 거, 취업하는 네. 거에도 정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인터넷을 활용해서 싸지방을 활용해서 네. 공부도 하고 네. 그 동영상 강의도 듣는 그런 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훈과가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네. 보통 정훈실에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훈실에 인터넷 PC가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없습니다. 많이들 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면은 그 제가 일주일마다 영화를 하나씩 사단에서 빌려와서 보여줍니다. 네네. 그런 영화도 하나씩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제가 또 기념사진 같은 거를 생활관 단위로 찍어서 인화지에 뽑아서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 나름 자치 노력이 많네요. 네, 인정해 줍시다. 그래요. 정은과 좋습니다. 예, 정원과 감사합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핫플레이스 네. 정원과 제가 있는 정원과. 네. 우리 행군기 참고인 여러분들이 핫플레이스를 추천해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군 미생 아영 씨는 이 중에 어느 핫플레이스를 가장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거. 가장 가고 싶은 거. 정원과는 갈 수 없잖아요. 민간인이 그냥 바로 정원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오십시오. 들어갈 수 있나요? 오십시오. 그래요, 갈 수 있어요. 네. 가장 가고 싶은 핫플레이스, 뭐 빵집, 카페테리아, 싸지방, 네. 정훈과 체력단련실. 네. 자, 그럼 제가 뽑은 핫플레이스. 네. 내가 있는 정훈과 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내가 있는 정원과에 당첨돼서 우리 정광희 소위님께는 상품으로 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 CG 메달을 빵 박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고 웃어주세요. 카메라 보고. 이거 드릴까 이거? 아우, 좋았어.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자, 다시 한번 센스 있어. 달아주세요. 다음 군스타그램 우리 정광현 소희님께서 준비를 하셨대요. 계속 예. 달고 진행하시죠. 네. 계속 달아드립니까? 네. 네. 군대 내 최대 규모 무려 7,8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이 개관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영화 상영 등 각종 문화, 체육 행사 겸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무할 수 있나? 체육 행사를.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영화 상영 등 각종 문화, 체육 행사를 겸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스 공간, 육군훈련소의 영무관을 소개합니다. 연간 13만여 명의 입영 장병을 맞이하는 육군훈련소. 그러나 궂은 날씨에 겪어야만 했던 각종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려 7,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당, 연무관이 개관했습니다. 전천후 다목적 강당으로 대규모 행사는 물론 각종 문화, 체육, 교육 활동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실내 스포츠 시설은 물론 영화관 못지않은 완벽한 시설까지 육군훈련소의 멀티플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병들의 편의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우리 군의 발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이야, 뭐 저것은 진짜 정말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가 많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신상 강당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막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을 위한 네. 스페셜한 공간인데요. 네. 자, 그런데 보통 강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문화 공연 행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입영식 아니면 네. 수료식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영식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용사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장병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 검사도 실시하게 어, 그래요? 계룡대에서는 다양한 정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화 상영, 그다음에 강사들 초빙해서 이제 초빙 강연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군기자들은 이런 소식 접하면 야 진짜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군에 있는 병사들은 더 좋은 또 환경을 원할 거 아니에요. 네,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즘 장병들의 속내를 들춰본다. 100% 장병 참여 설문조사. 장병 큐. 이게 있군요 하고 아가 마무리군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지금 도입하면은 대박 핫플레이스로 등극할 우리 부대에 생겼으면 하는 시설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네, 순위 공개 앞서서 우리 참고인 여러분들은 뭐 대충 어떤 걸 예상하세요? 뭐 또래 상담병들이 정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병사들만 아니 간부와 병사가 아닌 병사들 아니면 간부와 간부만 들어갔으면 그냥 협소한 작은 공간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 풋살장이라는 곳이 장병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빵빵한 조명과 네. 그다음에 급수대도 좀 설치되어 있고 네. 이런 그리고 우천시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천막 같은 걸로만 이렇게 지붕을 좀 만들어 준다면은 아니, 기왕이면 뭐 저기 뭐 얘기하는 거 더 쓰세요. 그냥 아예 도움구장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거의 동부장 아닙니까? 이때까지. 아, 저 그러고 싶은데 천막 말고 예, 그러고 돔으로. 싶은데 네. 출근을 못 할까 봐 지금. 네. 수영장도 만들면 참 수영장. 좋겠다는 수영장. 네, 생각도 들었고요. 네네. 댄스 동아리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안무실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산이 된다면 이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조 잔디구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조 잔디구장에 도움으로. 도움으로 이렇게 저희 옆에 나라에 수영장도 있고 스파 시설도 있고 뭐. 아니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생겼으면 좋겠어요. 장병들을 위해서. 네,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네. 아, 과연 우리 참군인 여러분들의 네. 예상이 맞을지 있을까요?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20.3%를 차지한 3위 네. 스파입니다. 아까 그 군사그램 소식이 있었잖아요. 병사들 위한 우리 용사들 위한 스파. 그렇죠. 그 네네. 이유로는요. 네네. 늘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데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꽁꽁 얼어붙으니 그런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스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김재호 상병님께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남자들끼리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다 이제 벗고 발가벗고 이제 남자끼리는 이게 목욕탕에 또 친해지는 뭔가 이렇게 끈끈한 또 정이라는 게 있어요. 등도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고 정말 계급장 떼고 남자로서 몸 대 몸을 딱 이렇게 마주보고 이게 친해지는 시간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어서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위는요. 응답자 25.2%가 지지를 했습니다. 네. 체육관. 체육관입니다. 권투나 합기도 등 새로운 무술을 배울 수 있는 체육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체육관. 새로운 무술을 배운다면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병사들과 함께 배우며 친목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양수윤 상병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병들이 가장 원하는 핫플레이스 1위는 뭡니까? 자, 30.6%를 차지한 네. 수영장. 수영장입니다. 이시중이님.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수영장을 설치하려면 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한 장병분께서 실질적인 운영 방안까지 저희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4단급으로 큰 수영장을 만들고 대대끼리 순서를 정해서 한 수영장을 돌려 쓰는 겁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맡기고 수영을 마음껏 즐긴다면 마음 맞는 전우와 또 계급 차이 때문에 멀게 느꼈던 선후임을 이어주는 훈훈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여동윤 상병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궁극적으로 우리 용사들이 원하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네, 단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공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정말 나라 지킴이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용사들의
용사들이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이 빨리 개발, 확대,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자, 지금 가장 뜨거운 군대 소식을 전하는 군스타그램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전군과 장병이 모두 행복한 군 생활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죠. 네, 바로 병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 행군기가 나섰습니다. 속 시원한 인권 이야기, 인권 지식 백과. 네, 자, 인권 지식 백과를 시작하기 앞서, 자, 닿을 듯, 닿지 않을 듯, 그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는 그 효자손 같은 코너. 소고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 코너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얼마나 뜨겁길래 너무 뜨거워가지고 바로 얘기 네. 못 하시고. 예. 네. 알 수 없는 이렇게 몰랐던 지식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저 강성기님하고 있었던 저거 보내도 되냐, 이런 사연 보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뜯어 말렸어요.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희 무조건 게시판은 채택하겠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도 소고기 시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송상병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 송상병 인사드립니다. 송성은같이 진한 눈빛을, 눈썹을 가진 상남자스러운 외모와 씩씩하고 듬직한 말투로 저는 부대 내 카리스마 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절 보면 멋있다, 송상병. 훈훈하다. 우리 여동생 소개시켜줄까? 여동생이 네 사진 보고 마음에 든대.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아닌가? 절 좋아해 주시는 선임들과 후임들이 많아서인지 남들이 힘들다는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전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제 인생을 한 방에 바꿔버렸습니다. 소상병님 따끈따끈한 고구마 좀 드십시오. 와우, 웬 고구마야? 얼마 전에 부대 앞 밭에서 어르신들 수확하는 거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색깔 봐, 노란 게 정말 죽여준대. 야, 뜨거. 아이, 진짜 맛있다. 천천히 드십시오. 잘생긴 얼굴 읽어주신다. 이래도 잘생겼네. 장롱거 같습니다. 이래도 주제원이 원빈 같습니다. 그러냐? 원래부터 고구마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날따라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와구와구 고구마를 흡입했습니다. 소상병님 일어나십시오. 체조 시간 다 돼갑니다. 배야. 어디 안 좋으십니까? 어제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었나 배가 슬슬 아픈데? 많이 안 좋으십니까? 장병장님한테 말씀드립니까? 누구? 장병장님한테 말씀드립니까? 아니야. 아침 공기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뭐. 걱정 마. 역시 터프하십니다. 하지만 제 판단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체조를 했던 게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은 거죠. 자, 9에 맞춰 뜀찌기 실시. 하나, 둘, 셋. 방구 역할이세요? 더 크게. 하나, 둘, 셋. 누구야? 구호 소리 시원시원하니 좋구만. 뭔 냄새지? 밭에서 거름 태운 냄새인가? 저기 병은 방귀견이야? 아닙니다. 저 아침에 쾌변해가지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습니다. 누가 낀 거야? 아침 공기 제대로 오염시키네 이거. 설마 송상병은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저 방귀 안 꼈습니다. 저 이슬만 먹고 사는 남자 송상병입니다. 접니다. 저예요. 밭에서 거름 태우는 냄새, 아침 공기 오염시킨 냄새 저라고요. 저. 이날부터 전 국군 도수체조 시간만 되면 구호에 맞춰 입 대신 엉덩이가 먼저 구호를 외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선임과 후임들은 설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라면 카리스마 송에서 뿡뿡이 송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제 이미지를 지키면서 시원하게 방구를 틀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소고기 고민입니다. 이미지 관리와 생리 현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네. 우리 송상병님
이은경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자,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리현상은 좀 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싸운 이미지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네. 저도 이미지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성미래님. 네.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그 생리현상을 실수를 하면 excuse me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 미안하다 이렇다라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저라면 좀 저도 똑같이 네. 외모는 좀 터프하고 남자답게 생겼지만 그 속마음은 이 성격은 소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네. 방구를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냄새였구나. 제가 녹화 중에 몇 번 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냄새 그래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게 민폐가 되고 눈치가 보이고 창피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아예 참았다가 한 번에 그냥 나가서 끼고 오고 예. 아유,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다 말씀하셨지만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편하게 녹화 끼겠습니다. 도중에 만약에 신호가 오면 손을 드시고 정확히 손을 드시고 이게 방구를 그 끼셔야 됩니다. 신호였던 거예요? 아 이게 이게 그 신호였구나. 그럼 이렇게 저희 부대 선임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네요. 예, 근데 예, 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니고 전이 와서는 없는데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언제든지 네, 손을 들고 시원하게 끼시기 바랍니다. 예. 생리현상을 좀 참지 못해서 있었던 그 웃픈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남군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가게 되면 좀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화장실도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네. 참습니다. 네, 불편하다 보니까 많이 참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훈련을 이제 4주 동안 받았는데 4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화장실을 못 가고 4주가 딱 지나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이제 쾌변을 바로. 네,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군 하다 보면은 2-3시간 만에 휴식이 부여가 됩니다. 네네. 근데 아무리 땀이 많이 나도 물을 마시게 되면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고 그렇죠. 싶은데 네. 일부러 물을 안 마시고 꾹꾹 참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네. 소변을 안 보려고. 안 보려고. 네.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항상 나오는 방구가 좀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니던 학원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고 네네. 그 이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 여학생이랑 친해졌습니다. 네네. 근데 그 여학생이랑 같이 공부를 하던 중에 방구가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원을 안 나갔습니다. 창피해서. 예, 창피해가지고. 아, 이건 또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는 것도 싫고 아니, 이거 대놓고 웃으시면 안 그래요? 되는 가슴 아픈 사연인데. 저 오늘 그렇게 상처받았습니다. 대놓고 웃으시면. 이렇게 저는 방구를 절대 트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 또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네. 있었군요. 진짜 슬프다. 네. 이 승리현상과 관련된 에피소드라면 저는 그 연차가 얼마 안 됐을 때, 개그맨 연차가 얼마 안 됐을 때 그 기수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선배님과 뭐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게 방귀라는 게 냄새가 이게 딱 맡으면 기승전결의 과정 없이 기에서 바로 결로 빡!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기승전결이 아니라 그 어떤 냄새인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방송으로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언니 우리 다 알 것 같아요. 그냥 순간 나도 한참 선배한테 방귀를 딱 아 너무 웃겨. 아니 그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진짜 눈물 나. 대선배한테 쌍욕을 하는 바람에 아주 뭐 얼차려를 뭐 심하게 받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전우들을 위해서 생리현상을 참으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오픈하시나요? 오픈을 하시면서 이렇게 짜증을 유발을 하시나요?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도를 넘지는 않되 그래도 끝까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아우 정말 건강에도 해로워요. 네. 이게. 제가 그 후보생 때 그 훈련을 받다가 누가 이제 소리 없는 이제 방구를 낀 거예요. 그래서 네. 문육관님 더 열받아서 네. 더 얼차를 심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냄새 때문에 얼차려. 그게 있다니까 짜증이 빡 난다니까. 냄새가 뒤에서 별로 바로. 방구 꼈다 얼차려 줍니까? 그러니까 그 화나는 순간인데 더 화나게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처럼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참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냄새가 나거나 제가 낀 방구에 대해서 죄를 물으면 아, 오늘 주제가 왜 이래요? 아, 나 진짜. 진행 너무 힘들어. 저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예.
이게 사실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놀림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과연 순간 대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다음 보기 중에서 오랜만이네요. 네. 해당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네. 자, 쾌청한 주말 친구들과 야유회를 간 당신 한참을 가다 보니 모르는 장소에 혼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눈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자, A. 일단 앉아서 쉬며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B. 큰 소리로 친구들을 부른다. C. 가던 길을 계속 간다. D.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자, A, B, C, D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생각하셨나요? 자, A를 고르신 분. 일단 앉아서 쉬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다. 우리 배희정중희 님이랑 장미대님 그리고 저. 네, 세 분. 네. B. 큰 소리로 친구들을 부른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두 분 선택하셨고요. 느낌이 C. 좀- 가던 길을 계속 간다. 네. 오, 야, 둘 편 잘 나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D.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저기 피디님. 피디님. 또 드셨네. 아유, 알았어요. 파스. 앉아.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A를 선택한 분, 저랑 장미대인님, 그리고 배희정중희님. 네. 당신은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여유를 잃기 쉽죠. 고로 극단적인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은 피하려고만 하는데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큰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난처한 상황이나 치명적인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B 결과 확인할게요. 당신은 언뜻 보면 강해 보이지만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상황일 때 주변을 살피기보단 자신의 직감대로 행동하죠. 어찌 보면 저질러 놓고 보는 타입이며 그만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름 돋을게 맡을 때가 많아요. 소름 돋게 진짜. 자, C. C 네. 결과 확인할게요. 자, 네. 당신은 아무리 곤란한 일을 당해도 쉽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당신은 행동파보다는 두뇌파에 속하죠. 이게 말이 되냐고. 상황에 대해 굉장히 판단력이 많아, 이거는. 빨라 네. 자신이 취할 행동을 계획하고 그대로 행하는 능숙함이 돋보입니다. 계획적인 겁니다. 이게. 이거는 지금 그 조사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D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담당 PD님. 네네네네. 당신은 아마도 삶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대체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때문에 풍부한 연륜으로 어려움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타입입니다. 이봐, 이게 잘못됐어. 자, 오늘 조사는 조금 잘못된 걸로. 네. 이거는 좀, 네. 자, 우리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이 자신의 멋진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 우리 뽕뽕이 송상면님의 사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송상병님처럼 도수체조 중에 방귀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끼고 보고 모른 척 할 것 같습니다. 모른 척 한다. 시침이 뚝! 슬그머니 뒤로 이제 좀 뒤쪽으로 가서 많이 끼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알았다. 알았다고 하면 미안하다라고 미안하다.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되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네. 이렇게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숨기게. 당당하게. 자, 저 이분 네. 네, 대답 기대해요. 우리 전문가의 네, 의견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으면 병됩니다. 시원하게 끼시고 시원하게 말하면은 그게 자체가 그 유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정말 도수체조 하다가 그냥 빡 끼고 또 빡 끼고. 우리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중에 뭐 재밌다고 할까요? 정말 진지하게 방구를 끼십시오. 아니면 참으십시오. 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아무튼 뭐 송상병님한테는 고민이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냥 시원하게 끼셨으면 좋겠어요. 장이 편안해야 아침이 편안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전우들을 위해서 고구마는 조금만 드시는 센스를 발휘하시길 바라고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국방부 6회공 3군의 인권과가 함께하는 인권 지식 100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행군기가 보신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두 분 날카로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인권지식 백과.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에이, 그날 놓치면 뭐 올해는 뭐 끝이야?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날로 미뤄 붙여야지. 아이, 괜찮아. 아, 이럴 때 우리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는 뭐다? 손자가 조퇴할 때 늘 필요하신 분이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그게 뭐야, 그게. 말해볼게. 아, 그럼 어떡해. 나라도 나가야지. 알았어. 연락 줄게요. 알았어. 올. 할머니께서 아프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너 또 얼렁뚱땅 휴가 나가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할머니 진짜 아프십니다. 며칠 뒤에 검사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많이 심각하신 거야? 언제 나가야 되는데? 창원으로 좀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저거 약간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창원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날짜 서서 다녀와. 대신 할머니 입원한 거랑 검사한 거 서류해서 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때 나갈 수 있어. 응. 아, 근데 할머니 그 검사 혼자 받을 수 있지. 나 그 할머니 병원까지만 데려다주고 어디 갔다 온다. 에이, 할머니 그거 다 할 줄 알잖아. 네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아프지 마. 에이, 할머니 손자한테 그 욕을 하고 그러죠. 알았어, 그때 봐요. 쭈쭈쭈쭈쭈쭈쭈 우리 애기 우리 또 뭐 때문에 혼났노? 응? 혼난 거 아닙니다. 그냥 휴가 문제 때문에. 휴가? 너 어차피 그 보름 뒤에 100일 휴가잖아. 아, 축하한다. 근데 청원 휴가가 가능할까 해서. 근데 저는 못 나간답니다. 나가도 연가로 써서 나가야 한다고. 청원? 웬 청원? 허이병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잘 말해보면은 청원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병간호 목적이면 청원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청원 휴가를 신청한 허이병이 휴가 신청을 제한받은 사례였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매회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청원 휴가라는 용어는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장미대위님? 규정에서 보면 청원휴가는 휴가권을 줄 수 있는 지휘관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네. 승인하에 받게 되는데 본인이 질병이나 아니면 다쳐서 그 요양이 필요할 경우나 아니면 직계 가족이 그 다쳐서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그 요양이 할 때 본인이 간호를 필요할 때 네. 또는 이제 뭐 이제 직계 가족의 사망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을 출산, 입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거에 그 합당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청원 휴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청원 휴가는 이제 피하지 못하는 상황,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직원 판단하에 네. 지금 당장 휴가가 필요 없다고 그 판단을 하게 되면 네네. 제한을 할 수 있죠. 그래요. 그건 무조건 지휘관 그 권한이군요. 무조건적은 아니지만 합당한 그 사유를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가족 본인이 뭐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 상황은 가족들이 전화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거의 부대장이 승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북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휴가를 전부 다 다 반납하고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청원 휴가는 안 줘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청원휴가 웬만하면 보장을 해주는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번 사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네, 군인 복무 규율에도 명시되어 있는 청원휴가 규정을 중대장이 네. 간과하고 허위병의 청원휴가를 미승낙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청원휴가가 필요한 그 장병은 나가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꾀를 부리면서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청원휴가를 받은 그런 장병이 이제 휴가를 나가게 되는 네. 거죠. 네네네. 되게 굉장히 보기 불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원휴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판단의 잣대가 좀 모호했다는 점도 네.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청원 휴가를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취임식이 대장님께서 이제 감사하게도 청원휴가를 보내주셔서 어떤 취임식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그 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 그때도 똑같이 물어보셨는데. 예. 그래서 그래요. 영원 속에 지우개. 네. 누구시죠? 조남 정형자 복자. 네. 너요, 너. 네. 제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요. 저런 차원의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믿으십시오, 이렇게.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청원휴가가 제한됐을 경우 그 직계 가족에게 도움을 못 줄 수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소수 중사님.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분명히 허위병은 청원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연가를 써서 연가를 가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용사들은 보면은 그 군인 복무 규율에 대한 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허위병이 안다면은 정말 화가 나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조금 삐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 못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부당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지휘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청원휴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대원들을 못 믿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같은 사례가 실제로 병역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 여러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병역 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청원휴가 사유가 인정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휘관이 청원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율권과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사회에서도 청원휴가 같은 제도가 있나요, 변호사님? 사회에서는 청원휴가랑 정확히 일치하는 제도가 있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사례에서처럼 뭐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다든지 뭐 아니면 그 사망하신다든지 그러면 그 취업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휴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그 규정되어 있는 유급 연차 휴가를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년간 내가 출근을 80% 이상 한 경우에 1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요. 말 그대로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그 근로자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지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사례처럼 청원휴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나요, 법무관님? 네, 일단 대부분의 경우 청원휴가 사유가 인정되면 지휘관은 청원휴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병사들의 질병치료 목적의 청원휴가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청원휴가를 허가하지 않고 병사는 그에 비해서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길 원해서 청원휴가가 허가되지 않자 연가를 사용해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곧바로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휘관이 청원휴가를 허가한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청원휴가가 제한이 된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겠죠? 네, 이럴 경우에도 지휘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에서는 어떤 처벌이 적용될 수 있죠, 변호사님? 사회에서 만약에 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취업규칙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조휴가를 나에게 보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 경조휴가를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심하다면 손해까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꼭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도 휴가 신청을 어려워하는 이 허위병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제 다른 핑계를 대어서 청원 휴가를 신청하는 진상병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참고인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발언들을 들어보고 싶은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 끝장 토론은요. 어깨에 차고 있는 계급장 다 떼고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네, 자리 배치를 또 이렇게 편을 나눠서 배치를 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랬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이쪽이 찬성, 이쪽이 반대. 먼저 우리 반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숫자가 좀 적으니까. 그래요. 네, 아까 진상병처럼 네. 자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청원휴가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지휘관의 판단하에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규정에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 조부모님이 상환했을 때는 며칠, 뭐 장교는 1박 2일, 뭐 그 병사의 교통일 며칠, 본인이 간호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한을 한다면 당연히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제 민원의 소지나 아니면 다른 그 부대에서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청원 휴가를 보내줌으로써 좀 더 고충을 해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신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휴가를 요청을 하고 그걸 보내줘야 되는 무조건 저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걸 악용해서 그 할머니가 혼자 병원을 갔다가 서류는 떼지 않습니까? 이 용사의 평소에 행실이 어땠는지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원 휴가가 들어오는 걸 다 내보내주면은 무조건 그렇게 꼼수를 쓰는 인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확실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속이고 청원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다 보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조부모님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조부모 사망 진단서를 갖다 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확인증을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정당한 사유에는 당연히 보내줘야겠죠. 그게 장병들의 권리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규정과 방침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규정과 방침을 악용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휘관 판단하에서 이거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평소 행실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못 믿고 이게 사유가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그다음에 그 인권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궁금한데 일단은 무조건 보내주니까 속였어요. 그 뭐 누구 저기 아버님이나 어머니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청원휴가 신청해서 갔어요. 나왔어요. 신나게 놀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와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휴가를 그 청원 휴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연간은 분명히 자기 갖고 나갈 수 있는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원 휴가를 이제 휴가로 대체를 연가로 합니다. 대체를 한다. 만약에 그게 안 남아 있을 때는요? 다른 징계 절차나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휘관이 찾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 장병 입장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징계 받으면 되지 그냥 각오하고 이렇게 청원휴가를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요즘은 부모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이렇다는데 정말 만나요가 아니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리고 예 그래서 제가 혼자 못 갈 것 같은데 아들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휴가 조치를 하겠는데 근데 엄마가 짰어. 미리 엄마 전화 올 거야. 그럼 그렇게 얘기해. 진짜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말을 맞춰놓고 엄마 나 나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청원휴가를
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그렇죠. 판단을 못하죠. 부모님들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럼 부모님한테 거짓말 맞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청원 휴가라고 해서 청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듣다 보니까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지금 휴가 하나 때문에 지금 너무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장병들한테 정말 목말라 있는 게 휴가 아닙니까? 그럼요. 휴가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서 장병들에게 적극 이렇게 준다면은 이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예. 휴가가 더 많아져야 돼. 나라에 누가 그거는 좀 아니 뭐 돌아가면서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게 이 청원 휴가라는 게 정말로 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청원 휴가를 반드시 보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판단의 잣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정말로 급한 사람들이 청원 휴가를 옳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나와 있는 규정상으로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나가야 됩니다. 이 규정을 갖고 오고 나중에 서류 갖고 오겠습니다. 까지 했는데 이거가 넌 악용한 거다.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그 청원 휴가를 계속적으로 장병들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대에 남아있는 인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휴가를 조정을 하는 거죠. 정말 본인도 최소한으로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는 게 청원휴가입니다. 약간 정말 좀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좀 열기를 좀 식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열 법무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청원휴가는 정기휴가와 다르게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해서 청원휴가를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아까 말했던 대로 헌법 10조라든지 11조에 따른 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휘관은 합당한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를 제한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제한 사유로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제한의 사유의 중대성, 그다음에 법령의 규정, 그다음에 부대 상황, 특히 교육이나 훈련 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이 가능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침해 여부를 제한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그 군인 복무 규율에는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형태로 재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출산과 같은 경우에서는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원 휴가가 이유가 있는 휴가잖아요. 꼭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와 같이 그 어머니 병가로 인해서 청원휴가를 신청했는데 제한을 당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가를 사용해서라도 일단 나가고 보겠습니다. 급한 불은 빨리 끄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가를 쓰고 나가서 아까와 같이 돌아와서 행정적으로 이제 연가를 청원휴가로 이렇게 다시 돌리는 방법으로 해서 행정적인 방법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차상급 지휘관인 대대장님께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관련 규정을 들어서 나가야 함을 인지시키고 상담을 통해서 청원휴가를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제한을 받는다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과 그런 이제 휴가를 나야 되는 이유를 당당하고 좀 자신 있게 말을 하면은 이게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양치기 소년의 최후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가장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인원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확인이 좀 안 되거나 아니면 의심이 된다면 가족들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청원휴가란 무엇인가? 휴가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타당한 이유의 청원휴가를 제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사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청원휴가의 가능, 불가능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청원
청원 휴가의 경우에는 그 청원 휴가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아니면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이익 형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익 형량을 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뭐 직원들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뭐 제한을 하지 않고 주로 받아줘야겠지만 만약에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또 제한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휴가는 모두 다 허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병렬 법무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청원휴가가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서 부여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청원휴가를 제한함에 있어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사들의 경우도 당연히 정당한 목적 안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만약 허위의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징계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먼저 장병들의 동기를 의심하기 전에 평소에 장병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미리 인지를 하는 것이 선임들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그렇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용사들에게 주어진 휴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참된 병영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오늘도 육해공을 대표하는 참군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방위대장 정광현 소위님,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오랜만에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원하게 방귀를 꼈다는 거. 네. 시원 방귀처럼 시원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배설하고 가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군이 함께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 네, 모두가 행복한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행군기는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차렷!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94년 군번인 저희 때는 당당히 가끔 이제 대대장님 훈화 말씀하실 때 친한 수색대대 장병 여러분 이런 용도로 쓰였지 안에서 체육 활동은 아예 상상을 해서 그러니까 협소해서 요즘 논장이 대세잖아요. 네. 장병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운동에 대한 관심이 엄청 그렇죠. 많아요. 이제 한 번은 거기 순찰하러 갔는데 인원들이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성의가 닦여 있는 거예요. 겨울에. 그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체력 단련실이 핫플레이스가 핫플레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근무사셨어요? 말이 너무 꼬이네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 안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 내 아꼈다. 내 아꼈다. 왜 그러냐? 내 냄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네 방구 끼째 안 끼다. 솔직히 말해 끼다 와 이런. 모르시네요. 저번에 본다만.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나 처음 들어봤어. 네. 콜레 잘 할래. 아니 카메라 감독님. 제가 어렸을 때 대구에서 자라서 저희 그 지역에서 부르던 노래인데. 끼다.